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노지은입니다. 오늘장 브리핑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같은 경우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0.51% 상승하면서 2,38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0.16% 상승하면서 71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러브콜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5,721억 원어치 순매수해준 반면 개인과 기관은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2,602억 원어치, 기관이 3,148억 원어치 순매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코스피에서만 지속이 됐고 코스닥에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417억 원어치, 외국인이 57억 원어치 매도해주는 반면 개인이 655억 원어치 순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이슈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걸그룹 시대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걸그룹들의 열풍이 대단한데요.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까지 이 걸그룹들을 앞세워서 엔터주들이 어제 이어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하이브 5% 넘게 상승해주면서 현재 18만 8천 원에 지금 현재 현재가가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CJ ENM도 3%대, JYP 엔터도 3%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터빈 세계 1위 기업이죠. 벨스타즈가 한국에 3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동국 SNC 같은 경우 1%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동국산업도 같은 이슈로 움직이면서 3%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움직임이 체크가 됐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는 강의와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반장님이 이 교실에 방문을 해주셨을지 바로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출연해 주시는 문주홍 반장님 인사드립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주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장님과 함께 오늘부터 열심히 저희가 공부를 해볼 텐데 네. 반장님, 이 첫 시간이잖아요. 네. 보통은 대학교도 가면 OT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다뤄주실지 예고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 이제 2부 반장 코너를 이제 맡았는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좀 현란한 어떤 기법이나 뭐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차트의 어떤 접근법 뭐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처음에는 제 경험적으로 오랜 시간 이 시장에 머물다 보니까 제가 주니어였을 때 그 부분에서 내 윗사람들이 좀 조언을, 시장을 좀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조언을 좀 해줬더라면은 지금보다 더 굉장히 크게 성공을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서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자와 유튜브 채널 통해서 지금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내용란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저희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반장님, 저 지금 공부할 준비 됐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펜하고 노트 준비 다 그럼요. 같네요. 네, 다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은 지금 혹시 주식 투자하세요? 그럼요. 저도 열심히 주린이로서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보통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한 4년 정도 됐더라고요. 예. 근데 방송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시기에 시작을 하셨는데 결과는 지금 근데 수익은 시기는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수익이 안 나요. 네. 그게 이제 저희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전에 이렇게 들어오셨으면은 네. 굉장히 좀 높은 수익도 눈에서 봤을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2021년도 이제 1월 달부터 지수 맞습니다. 고점부터 한 방에 확 빠지면 괜찮은데 네. 굉장히 무슨 가랑비 옷 젖듯이 질질질 뭔가 좀 이렇게 기대가 되면 또 질질질 네. 해서 2년이 갔어요, 그게. 맞아요. 2년 동안 조정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대거 많이 특히 2030 세대 네. 영끌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맞아요. 너도 나도 이렇게 같이 친구들끼리 나 돈 얼마 벌었어 막 하니까 야 이거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지금 집을 한 채 살려고 해도 지금 은행의 이자가 월급은 똑같은데 이자는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많이 좀 네. 진입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걸 보다가 굉장히 좀 하락을 하니까 시장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먼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릴 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보분들이 처음에 접근을 하실 때는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해서 나는 돈을 벌래 빠른 시간 내. 그러려면 이제 카지노를 가셔야죠. 안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근데 네. 자본시장은 길게 우상향을 한다. 역사적으로 우상을 한다.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지금 조정을 봐서 2,000포인트대지만은 네. 사실 이제 고점을 찍으면은 이제 3,300까지 갔었고요. 다우 지수를 우리가 서학개미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게 36,000포인트 갔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그 지수 그게 1980년도에 다우 지수도 1,000포인트 정도 박스피를 계속 우리가 하듯이 1,000포인트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36,000포인트를 찍은 거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100포인트, 1980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100포인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난해 우리가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국내 주식은 너무 재미없어 막 그런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에서 테슬라 몰빵 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서학개미에 또 우리 앵커님은 어떠세요? 네,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는 노코멘트지만 예. 계좌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가. 근데 문제는 너무 대중의 심리에 매몰이 돼서 내가 가진 종목에 굉장히 그게 고점이 어딘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대한민국 주식은 안 돼. 코스피는 이제 안 돼. 이거 무조건 서학으로 가야 돼. 해가지고 서학개미들이 총출동을 했었죠. 근데 사실 비교를 해보면요. 1980년도에 여기 보듯이 우리나라 다우지수가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시작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100포인트 시작을 했어요. 같은 시기에. 근데 최근에 고점이 36,000포인트고 우리가 3,300포인트예요. 딱 배수를 곱하면 100배, 거의 비슷하잖아요. 100배 상승은. 자본시장은 이 시장이 미국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코스피나 다우를 치게 되면은 사실 이 흐름이 디플레이션 시기냐 인플레이션 시기냐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이 주도를 하냐 아시아 쪽이 주도를 하냐 그게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상향한다. 자본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이 처음에 접근을 하신 때는 자본시장은 우상향하는구나. 다만 이 사이에 굴곡이 이렇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접근하실 때 세상의 변화 흐름에 항상 늘 관심을 가져라라는 조언을 좀 항상 이렇게 해드리는데 강의를 나가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게 제가 2013년도인가 그때도 이제 강의할 때 좀 했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처음에 인터넷을 쓴 게 뭐 처음에는 뭐 전화성 연결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인터넷 뭐 들어와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인터넷이 속도가 더 빨랐죠. 이제 지금은 굉장히 빠른데 그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인터넷이라는 게 2000년대에 생기면서 사실 굉장히 우리 삶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소비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제 홈쇼핑이나 그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었고요. 이 인터넷이 과연 뭔가 막 그 전화 이 폭탄도 많이 맞아보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10년을 주도했어요. 2000년대에. 자, 2010년대에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 그 스마트폰을 내면서 PC를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PC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가격은 굉장히 비쌌어도. 그래서 저걸 누가 살까 막 했었는데 결국은 그거를 부인했던 뭐 노키아나 뭐 모토로라 그 당시에 퓨처폰의 대명사였던 그 두 브랜드는 그냥 사업을 접어버렸고 지금 현재는 이 스마트폰 쪽에는 결국은 삼성 갤럭시와 애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런 그 첨단 기기는 넘버 원밖에 없다. 물론 이제 두 업체가 준비하지만은 현재 존재하는 건 두 업체지만은 넘버 원밖에 없다. 지금 이제 그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소니라는 그 제품을 굉장히 선호를 했었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 가전을 통틀은 게 LG와 삼성이죠. 넘버 원이죠. 그냥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흐름을 봐야 되는데 현재 2020년대는 어차피 우리가 코스피든 전 세계 시장이든 이렇게 굴곡은 있지만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냐 일 뿐이죠. 결국은 요 부분에서 가는데 자 우리가 2000년대에서 인터넷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갔었다. 2010년대에서는 모바일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갔었다. 앞으로 이제 2023년도잖아요. 네. 앞으로 10년을 또 다른 패러다임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세상에 좀 있을 것인가. 시장을 우상향하는데 가장 큰 10배거나 그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같이 조정받는 시장에서는 뭐 하나 단타 치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그런 걸 파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이제 좀 가게 되면은 자, 참 안타까운 그 부분이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엊그제 기준으로 해서 1,870조 원이에요. 코스닥이 330조 원이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얼마죠? 한 2,200조가 되죠.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이 2,680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2,200조죠. 그럼 이 애플 하나를 팔면 우리나라 시장을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매번 지금은 애플이지만 그전에는 아마존이 그랬었고 그전에는 코카콜라가 그랬었고 맥도날드가 그랬었고 월마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는 이 글로벌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세계 6대 강대국이라고. 일본을 제치고 세계 6대 강대국이래요. 정치, 경제, 외교를 통합한 점수를 매겼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저 한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너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가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삼성전자가 현재 1위란 말이에요, 글로벌 1위. 네. 현대차도 지금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네.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에 못지않게 더 치고 나가죠, 점유율을. 거기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는 우리나라 거가 거의 다잖아요. 어깨가 솟아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조선이나 해운 같은 것도 거의 넘버 원이에요. 탑이죠. 네. 다만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좀 있을 뿐이지 뭐 화학도 마찬가지고 넘버 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 뭐 지정학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그게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아까도 봤지만은 1980년도에 다우는 1000이었고 우리는 100이었어요. 약 30년 정도가 뒤처지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네. 결국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은 캐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1980년도에 100으로 시작한 지수가 그때 당시 삼성전자는 지금의 삼성전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현재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다우의 구성 종목이 현재의 종목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바뀌어 나갈지 모르는 게 이 자본시장인 거예요. 그만큼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존재를 하고 이 흐름을 계속해서 캐치를 하는데 흐름을 캐치하는 방법은 딱 하나 간단해요. 뭐 이렇게 뭐 좋은 게 있을까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네, 그냥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처음에 이렇게 쓸 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싸서 주저주저했잖아요. 네, 100만 부모님한테 원. 학생 시절에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사달라기도 뭐하고 막 100만이 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할부로 사고 있어요. 초등학생까지도 다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혁신을 통해서 제품이 나오지만 결국은 필수 소비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무슨 막 이게 큰일 날 것처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품들이 앞으로 속속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2020년대에는 뭐가 나올까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여유 있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내용을 좀 적었어요. 자, 다음. 네. 자,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초보 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입문하실 때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식 투자를 빨리 단기에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를 저는 표현을 할 때 내 탐욕의 심리하고 함께 피고 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내 탐욕과 그냥 협상을 하는 거고 이 가격에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나와 스스로와의 어떤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누르게 되고 다음은 매도를 할 때는 상당히 매도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이 종목을 아무리 물려서 또는 수익을 봐도 더 볼 것 같아서 못해. 맞아요. 그게 뭐냐면 탐욕에 거의 절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할 때 이게 잘못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좋을 때 들어가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최근처럼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은 그게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탐욕이 이걸 또 지금 팔면은 또 오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꼭 안 태우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앞에서 이제 보는데 초보 개미 대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종목 상담하고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종목이 백화점이에요. 종목이 기본적으로 막 20개, 30개, 많게는 진짜 뭐 50개, 60개까지 있으시더라고요. 찔리네요. 네. 어느 종목인지도 몰라. 이 종목을 언제 탄 건지도 모르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느 순간에 플러스가 되는지도 몰라. 다만 내가 이렇게 종목이 있는데 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할 바에는 어떻게 보면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낫죠. 펀드는 이제 여러 종목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최근처럼 조정장에서는 사실 쉬는 것도 투자거든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문자도 많이 받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좋았다 이렇게 올랐다 하면은 혹하게 되죠. 내 계좌는 이렇게 빤한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종목이 누가 몇십 퍼센트 수익 났대. 오늘은 뭐 그러면. 메타버스, 오늘은 무슨 뭐 저쪽 아랍에미리트에서 소식이 있대. 그리고 무슨 오늘처럼 걸그룹이 어쩐데 갑자기 여행이 막 그런데 하면은 그날 빠르게 막 돌아가니까 거기서 수익이 막 돌아가니까 네. 혹혹해서 거기로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파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그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파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결국은 종목에 계좌가 하나씩 늘어나는 만회하러 거예요. 들어갔다가 종목이 백화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단타로 들어갔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강제 장투가 되죠. 그냥. 찔립니다. 그래서 네. 언제나 될까? 근데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시장이 이제 2년을 조정받고 지금 상반기 진행이 됐잖아요. 네. 보통 뭐 2년 한 6개월 전으로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약간 변수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 올 상반기 정도만 잘 견디시면은 네. 하반기에 어떤 어떤 큰 변수가 없으면은 서서히 그렇다고 뭐 3,000포인트 뚫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네. 서서히 시장은 흘러간다. 근데 이제 정작 그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수익으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혹혹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두는 그거예요. 앞으로 2020년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포문을 연 게 사실 전기차예요. 그리고 그거를 응용해서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가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뭐 그런 다른 부분이 있을까? 내 생활 주변에서.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 게임 같은 거 막 하고 있으면 요새 게임 뭐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요? 친구들하고 어떤 게임 많이 하니? 그러면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서든어택 같은 것도 초창기에 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 이렇게 저는 그런 관찰을 하거든요. 음악을 듣는데 보통은 게임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열심히 장려를 해. 그리고 이제 OTT 이제 넷플릭스에서 볼 때도 네, 뭐가 재밌니? 뭘 요새 니네 세대에서 뭘 보니? 저는 사실 그런 걸 못 봐도 그리고 이제 그 기계 같은 거 이용을 할 때도 네네. 이번에 닌텐도 무슨 뭐 그게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그거 많이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가격대는 어떻고 계속 많이 사니? 하고 어떤 반응이 어때? 막 그렇게 하고 그 걸그룹이 나오는데 네. 여자 아이돌인가요? 그 한 2년 전에 나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그 큐브 엔터가 맞아요. 상당히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아이돌 하기 때문에 그래 걔들이 어떤데 했더니 요새 굉장히 좀 실력 있고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큐브 엔터가 그때 당시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수를 해서 주가가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거의 그 바닥이었다가 지금은 2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거의 뭐 몇 배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2020년대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떤 흐름이 나올까 그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소비하는 게 정말 좋아서 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하는 건가 그것만 느끼셔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성공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회원님들하고 강의를 나가면은 사실 이제 보통은 강의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종목을 이제 말씀드릴 때 눈을 다 뜨시더라고요. 그쵸. 대부분이 다 그러세요. 종목 하나를 이제 지금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향후 시간에는 오늘은 전체적인 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유연한 변화의 생각을 좀 가지시라는 의미로 예를 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 이 변화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고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소비재가 나왔다면은 반드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그런 부분에서 초창기부터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수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큰 수익을 시간이 해결해 준다. 월가에 저명한 어떤 그런 그 명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투자는 내가 기술적인 노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매수를 취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그 회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지 내가 기를 쓴다고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앞으로 나오는 모빌리티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라고 하죠. 골드러시 때 그 금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배 타고 뭐 이렇게 배가 막 뒤집어져도 기어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대에서요? 예. 글쎄요. 배에 보험 들어준 사람? 누구야? 금을 캐는 그 광산 있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광산을 설비하는 광산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금이 다 자기 거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선점하는 거는 광산업자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된다니까 너도 나도 가서 돈 대출 받아가서 다 그냥 캐니까 캐고 막 그러죠. 광산을 일꾼들 불러다가. 네. 근데 그거를 조용히 이렇게 보고 관찰을 하고 있던 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광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금방 가니까 막 흙더미 돌더미에서 막 캐고 보니까 옷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신발도 막 금방 해지고. 그쵸. 저거를 잘 견디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청바지죠. 그 브랜드가 리바이스.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딱 갖다 놨더니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막 찔기거든. 작업복으로 굉장히 찔기고. 잘 안 해지고. 그래서 이 광산업자는 처음에 들어간 한두 업체만 돈을 취하고 그 뒤에 넘버 3, 4, 5
다 망했죠. 왜냐하면 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캐넬금은 이미 선도업체들이 다 빼갔으니까. 그렇죠. 한정적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애플,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지만은 애플하고 삼성이 이미 기득권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렇죠. 3등, 4등. 똑같은 거예요. 네.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핵심 소재는 꾸준히 가죠. 그렇죠. 이 리바이스라는 게 광산업자들한테 파는 소재가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거는 엄청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행하고 되는 있죠. 거죠. 네, 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뀔 때 포드가 이제 나왔죠. 연료 자동차. 처음에는 신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때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였을까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포드가 만들었어요. 네. 신기해. 사람들이 다 타. 네. 이거 되게 편리하니까. 네. 포드도 많이 당연히 돈을 벌었지만은 이게 어쨌든 가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 그때 나온 게 엑스모빌이에요. 지금도 세계 넘버 원이죠. 네.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수익을 냈죠. 실적, 네. 그러니까 이 엑스모빌도 마찬가지로 이 창업주가 자동차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게 굉장히 비싸고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저거 보니까 탈 것 같아. 이상해. 탈 것 같아. 저게 근데 어떻게 가는 거지? 기름 기름 넣고 가네. 가는 거야. 근데 저거를 곳곳에 이동할 때마다 해놓으면 괜찮겠네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네요. 간단하면서도 근데 네. 그 사고의 전환 자체가 조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리바이스나 엑스모빌처럼 지금 아까 서부개척 시대 골드러시가 나왔고 지금 현재 뭐 자동차가 나왔지만은 이 시대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 앞전에는 50년, 10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요새는 막 3, 4년,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주기가 더 빨라졌군요. 네. 네. 혹시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대결하는 거 그 뉴스 보셨어요? 봤죠. 그게 언젠지 기억하세요? 근데 그게 꽤 옛날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최근에 봤는데. 2016년 9월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우리 이 회원들한테도 해마다 항상 각인을 시켜줘요. AI?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는데 심심해서 뒀겠냐? 2016년 9월이다. 근데 그 뒤로 지금 7년이 지났다. 맞아요. 근데 7년이 지난 동안에 알파고는 편히 어때 바둑 대결 한번 했으니까 편히 쉬고 있겠는가? 사람은 쉬죠. 사람은 쉬는데. 알파고는 그 이상으로 우리도 모르게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7년이 지났어요. 보통 산업이 하나가 나오면은 한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양산에서 좀 이제 쓸만한 게 나오는 게. 그럼 간단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16년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냥 그 바둑 대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새로운 땅이 열린 거군요. 새로운 게 뭔가가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다.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 뭐 관련주들 테마성으로 막 한번 갔죠. 바짝바짝 하죠. 근데 보통 10년 주기라고 치면은 앞으로 7년이 지났어요. 알파고가. 근데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공지능을 겸비한 어떤 자율주행 데이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수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미리 남았네요. 여러분들은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새로운 거를. 전기차는 이미 한 텀이 지나갔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렇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 급등장세에서 뭐 9만 전자, 8만 전자 들어와서 낙담하고 계실 게 아니라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오늘 그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은 사실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지금 이게 2000년 요 앞에가 1998년이에요. 1998년인데 이 앞에서 이제 그 쭉 나오면 한 20년짜리, 한 25년짜리가 되겠네요. 월봉. 자, 그럼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제일 장땡이죠. 제일 좋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렇게 왕창 오르는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하다가 여기서 사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여기서 사고 이렇게.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한테는 7번이 있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 6, 7번이 지금 7번째 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개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에도 내일 미국 시장 어떡하지? 오늘 밤새서 지금 미국 시장 뭐 뉴스가 뭐 있나? 그거 왜 보냐 이거지 제 생각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 이 시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때는 밤새 미국 시장 보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 그거랑 그렇게 매일같이 미국 시장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 시장을 대응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다만 물론 잠깐의 어떤 그 포지션을 취해서 잠깐의 단타 수익은 먹을 수 있어도 정말 맛있는 탐스러운 사과를 한쪽 먹고 그냥 버리는 꼴밖에 안 돼요. 악착같이 맛을 음미하면서 차근차근히 먹고 그거로 인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달랑 한 입 빼어 먹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애써서 그럴 게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2,300포인트 전후 이하,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0.9까지 왔는데 0.9 미만에서는 서서히 아까 드린 아이디어대로 내가 좀 더 열심히 집중해서 노력하고 정말 집중적으로 한 산업을 모빌리티 쪽에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 이건 정말 하루 단타 매매 접으시고 차라리 그 기업의 향후 미래 비전을 계속해서 파보시는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큰 수익을 가져와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이 월봉 차트로 보니까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쭉 한번 하락했을 때가 가장 싼 시세였고 남들이 다 던지는 자리. 그리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2,300포인트 아래에서 2,13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 2,100포인트, 그러니까 2,000포인트라는 거는 지난 15년 동안의 우리나라 박스 상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000포인트 때도 마찬가지로 지난 15년 동안 2,000포인트 가기 전에 1,000포인트는 15년 동안 박스의 상단이었고 요번에 2,000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돌파해서 3,300포인트 찍기 전에는 약 10년 동안의 박스 상단이었어요. 그러면 요번에 2,130포인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PBR 기준으로, 코스피 PBR 기준으로 0.8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PBR 기준은 되게 단순해요. 우리나라 그 시장 구조가. 코스피가 PBR 기준으로 0.8에서 1.2 정도의 밴드로 거의 균형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0.8에 근접을 할 때는 더 떨어지거나 말거나 사서 모으면은 결국은 1에 근접한다. 지금 요번에 지수가 2,130에서 2,400이 오니까 0.9까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지수 게임만 하고 그냥 대형주 같은 거 너무 어렵게 종목을 찾지 않고 대형주만 그냥 갖고 했어도 한 15에서 20% 났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눌림이 되는데 좀 걱정할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0.8에서 0.9 PBR 이 기준 지수는 어차피 우리나라 그 전체 앞서 말씀드렸잖아. 우리나라가요 세계 6대 강국이에요. 거기에 속한 기업들이 넘버 1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모르신단 말이야. 근데 그 기업들이 속한 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PBR 0.8, 0.9다 하면은 사실 무서워할 게 없다. 이미 맞을 배를 2년 동안 다 맞았기 때문에. 물론 올해 그렇다고 여기에 왔으니까 급등해서 V자로 상승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계속 있을 테니까. 혹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가 CPI 지수가 이제 좀 꺾였으니까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로 해서 이제 좀 부양책 할 거야. 절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한번 금리를 올리면은 이 지수의 역전이 좀 나올 동안은 과거에도 보면은 일정한 기간을 유지합니다. 유지를 하고 정말 급격한 어떤 침체가 와서 정말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 스탠스를 좀 더 유지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금리가 약 5%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1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보세요. 올 1년 동안. 그러면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장은 V자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박스에서 작년 2년 동안에 박살났던 부분을 약간 회복해서 박스에 진입을 하는 지그재그 파동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안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회냐? 지난
10년 초반에서 15년도 요때가 박스였어요. 지그재그. 패턴이 없는 시장이었죠, 요때가. 요때 보면 패턴이 없는 요런 시장이었어요. 자, 요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박스예요. 근데 이 시기에 아모레지나 LG생활건강 같은 것들이 수백 배, 그냥 얼마, 수십 배 엄청났죠, 그냥. 어마어마하게. 얘들은 계속해서 중국 이슈를 해서 굉장히 갔었어요. 시장은 안 움직이는데. 자, 앞으로도 이미 여기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수렴을 만들고 나중에 가기 위한 시간벌이 또는 체력을 좀 비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레지나 이런 것들이 급등했던 이 부분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미래 지금까지 안 좋았었는데 약간 열리면 좀 좋아질 것들.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일전에 여기 그 방송 초에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K컬처 같은 게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K컬처는 사실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그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앞으로 좋아지고 해서 공연 문화가 생기고 나면은 이 K컬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옛날에 보면은 그 우리가 한때 비틀즈에 완전히 그냥 쭉 빠져서 지금도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오고 영화를 외화를 수입해서 볼 때는 홍콩 영화가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고요. 그게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로 되는 건 이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묶였던 부분이 풀린다면은 하나의 기회가 이쪽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응용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앞으로 묶였던 중국이 오늘 이제 나온 중국 뉴스가 그거죠. 3년 7개월 만에 영화 개봉을 한대요. 그럼 앞으로 그 부분의 반응을 보고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 K컬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넘버원이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동남아, 뭐 일본 몇 개국에서만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 오지, 사막, 그 되게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난리잖아요. 그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응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번 그 첫 강의라서 대략적인 어떤 그런 두리뭉실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강의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에서 시리즈로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종 반장님과 함께 첫 시간 이렇게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저처럼 뼈를 맞아가면서 나의 뭔가 투자 습관을 아주 기초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문종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종 반장님과 함께 재미있는 상담 시간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이 벌써 접수가 됐다고 해서 반장님 바로 만나볼게요. 삼성 SDI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63만 원 선에 공략을 하셨고 지금 비중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2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지난 가을 무섭게 오르던 무렵에서 아이고 우리 목요일 팀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추격 매수를 좀 하셨대요. 네, 수익도 났었는데 차익 실현을 차마 못했다. 이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우리 뒷자리 25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반장님, 추격 매수 하셨어요. 어떡하죠? 제가 잘못했네요. 그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네. 그러니까요. 더 빨리 나오셨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어야 돼. 네. 자, 어떡하죠?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SDI 차트를 좀 넓게 길게 이렇게 펼쳐봤어요. 자, 넓게 길게 이렇게 펼쳐보면은 어떤 게 나오죠? 그냥 굉장히 많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올랐다가 지금 박스죠, 거의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탁 다시 원위치를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뭐 길게 됐던 게 이제 50만 1,000원이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단이 지금 현재 62만 원 정도가 계속 박스의 상단이에요. 자, 그럼 지금 50만원에서 63만 원 요 사이가 박스 바닥으로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까만색 일봉의 까만색 선 여기도 보면은 까만색 선을 지난해 8월 달에 돌파를 못 했어요.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으면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10월 달에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결국은 이 까만색 선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60만 원 전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테슬라 이슈,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이렇게 그 덤핑 공세를 막 하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네. 이제 중국의 업체들도 지금 동참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배터리 셀이나 이런 뭐 소재 부품 회사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격이나 뭐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것도 우려가 된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우에 불과하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삼성 SDI의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아직 미국의 투자라든가 해외 각국의 투자 부분이 크게 발표된 건 없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렇게 됐으면은 주가의 탄력성 또한 굉장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영업이익 흑자를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내고 있죠. 이 배터리 부분에서 SK온과 다르게 SK온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투자 대비 어떤 효율이 아직은 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사실 이제 그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려면은 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도 같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지만은 삼성 SDI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앞으로 좀 더 그 지금 63만 원이면 약간 좀 비싸게 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가격이 82만 원 찍은 가격이 60만 원 초반이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형주를 들어갔을 때는 쉽게 말해서 단타치로 들어가시면은 사실 좀 뭐 크게 먹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시면서 좀 더 그 내려오면은 더 봐도 되겠다. 그래서 차트적인 측면으로 아까 이제 그 일봉상의 240선 그 부분이 좀 깨지면은 약간 좀 흘러내려올 수 있어도 크게 개심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은 차라리 여기서 한 좀 더 시장의 어떤 앞으로 변동성이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좀 더 그 사시고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은 요번에 지수 목표 밴드는 한 2,500에서 2,600이에요. 그럼 최근에 이제 그 반등을 줬다가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반등을 줬다가 약간 눌림목이 오는 거는 굉장히 좀 괜찮은 조정이다. 그러니까 약간 누르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다른 게 없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있지만은 연휴 이후에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뭐 베이비 스텝이냐 뭐 그냥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그런 거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 왔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텀이 이제 꺾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 텀은 그냥 한 2,500에서 600억 정도 선이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그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가겠지 하고 좀 더 눌렀다가 좀 더 사고 해서 그 지수 때까지 보시면 된다. 그 지수 때 가면은 제가 볼 때 수익 전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과도기예요. 시장 점유율 침투율이 한 10% 정도 왔을 때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게 과연 될까? 뭐 별별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 그런 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잘 나가면은 얘가 뭐 이거 뭐지 막 하면서 이렇게 딴지 거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결국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 SDI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이호이호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이 종목이 나왔네요. 아까 여자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다음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예, 엔터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63,100원 선에 지금 공략을 하셨고 수익 중이십니다. 축하드리고 30%나 가지고 계시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엔터주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언제 고꾸라질지 몰라서 수익 중인데도 좀 불안합니다 하고 연락이 오셨어요. JYP 엔터 어떻게 보십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근래 국내 이제 엔터 3사 네. 이제 그 하이브 빼고 네. 하이브를 빼고 기존의 SM, YG, JYP 딱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사실 제일 못 나갔었죠. 셋 중에는 그렇죠. 셋 중에 과거에는 제일 못 나갔었어요. 얘는 그냥 뭐 맨날 보면 5,00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맨날 주가가, 그랬어요. 네. 막 그 SM하고 걔들은 뭐 동방신기 막 날아다니고 뭐 엑소 나오고 막 하는데 주가도 같이 날아다니거든. 근데 뭐 얘만 그냥 별거 없어요. 근데 결국은 역전이 돼버렸죠. 그니까요. 요즘 제일 매력적인 네. 종목이더라고요. 트와이스를 그냥 등에 업고 네. 하는데 자 엔터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컬처를 너무 얕잡아보지 마라. BTS만 있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 그 BTS가 물론 굉장히 위대한 그룹이죠. 지금 BTS로 인해서 영향력을 주는 우리 K컬처 다른 그 엔터 3사는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진짜 저쪽 오지에 있는 쪽에서도 K컬처에 완전히 열광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 저희 뭐 다 마찬가지로 세대를 지나오면서 그때 그 콘텐츠에 그 빠져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류의 단순히 한류가 아니라 K컬처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는 이 엔터들이 다 먹는다. 최근에 이제 OTT 이제 회사들도 약간 꿈틀꿈틀 대고 하지만은 이 JYP 같은 거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일봉 차트예요. 그냥 단순히만 딱 봐도 그냥 멋지죠, 그냥. 그냥 우상향이잖아, 우상향. 이렇게 쭉 각도가 그냥 이렇게 그 우상향으로 쭉 나가잖아요. 까만색 선을 지지하고 가고 지지하고 가고. 근데 얘가 설령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그 LG 생활과학 LG 그 생활과학인가요? 네. 생활건강 그 부분이 한 10년 15년 동안 장기 상승을 하고 나서 이거 이만하면 되겠지 했는데 계속 갇혔잖아요. 최근에 미끄러졌지만은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그 K컬처 엔터 3사를 비롯해서 경쟁력 있는 그 이 콘텐츠를 만드는 OTT 이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좀 가져도 충분히 되겠다. 이번에 그 중국이나 이제 그 인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국이 폼을 열면 다른 나라도 다 빗장 열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뭐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거나 뭐 영국의 뭐 EPL이나 그런 거 뭐 작년부터 이미 마스크 다 벗어던지고 뭐 월드컵도 봤잖아요. 난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동남아를 비롯해서 우리 그 동양권 쪽으로서도 이제 나올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결국은 제일 움츠리고 있었던 그 부분이 열릴 때가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수익권이니까 가져가자. 네. 크게 뭐 염려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 수익 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요. 저희 문종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은 늘 열려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와 상담을 도와주신 문종 반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